올 것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트럼프 관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8월 1일부터 관세 25%.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상호 관세 서한은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이 오랜 기간 상호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보편 관세 10%에 개별 관세 15%를 더해 25%로 발표한 상호 관세율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은 4월과 달라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면서 미국에 보복 대응을 하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부터 총 14개국에 보낸 서한을 SNS에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서한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게시됐습니다.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이번 관세율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우리로선 약 3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 조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앞으로 3주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낮추거나 발효 시점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트럼프는 왜 서한을 보낸 14개국 중에 가장 먼저 일본, 그다음 한국, 이 동맹국 순서로 보냈을까요? 트럼프의 최측근에게 최주연 워싱턴 특파원이 직접 그 이유 물어봤습니다. 공화당의 4선 미 연방 하원의원 캐롤 밀러. 최근 하원의원 43명을 대표해 한국의 플랫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위협한다고 서한을 보내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최전선에서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14개 나라 중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을 먼저 공개한 배경으로 동맹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Two very close allies for us, and we need to work these things out and move forward. So I would say that's his reasoning. 단기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우선 가까운 동맹국부터 압박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국의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You all have not come to the table by the deadline that he would let you know that he is serious. 밀러 의원은 한미 협상의 걸림돌로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re are also a lot of non-tariff barriers that are in place in South Korea. It's discriminatory, really. I mean, why would you do that to a close ally?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한국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need to continue. If you want to call it a summit, absolutely. Again, we just all need to come to the table.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 가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협상 상황은 어떨까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 사례를 보니 빠른 정상회담에 꼭 목맬 일은 아니다. 차근차근 따져보겠다는 기류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위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하자 루비오 장관은 공감하며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유예가 만료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합의를 이루어보자는 뜻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 달리 관세 추가 인상이 없었던 점을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확보했다라는.
정상회담을 마냥 서두르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 간 만남은 상황에 따라 섬세하게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에 매달리면 협상팀의 운신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내일 오후 귀국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웃 국가 일본은 트럼프 서한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상회담도 열고 장관도 수차례 미국 갔는데 오히려 1%포인트가 올라간 관세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쉬운 타협은 없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5% 상호 관세율을 통보받은 일본은 아침부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찾아가 7차례나 관세 협상을 해왔지만 지난 4월 첫 발표보다 오히려 관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関税率の引き上げを発表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트럼프는 자동차나 쌀 개방에 소극적인 일본에 대해 버릇이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日本政府として安易な妥協とこれは避けるということです。求めるべきものは求め、守るべきは守ると。 안 그래도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고전하고 있는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자민당 간부인 오노데라 이스노리 정무조사 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큰 신뢰고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협상 시한 연장에도 미일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아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놓고는 관세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올해 4월 상호관세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맹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동맹을 먼저 거론한 건 한국과 일본에 직접 충격을 줘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속도가 안 난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실질적인 관세 협상이 다소 지연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늘 한미 동맹 얘기하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 트럼프가 동맹도 가차없이 흔드는 걸 많은 나라들이 지켜봤을 텐데요.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동맹도 예외 없다는 신호를 줘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본보기가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건데 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얻어내려는 게 정확히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 올해 1월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 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중재해 자신이 직접 세계 평화를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사실 성과로 이어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자기 뜻대로 할 만한 게 관세 정책이라고 보는 건데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업 수준이 뛰어난 걸 알고 있어서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이 더 강화되길 원하고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 참여 등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를 잠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조선협력을 강조했다고 하니 미국이 한국과 조선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건 다 나왔던 카드인데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선뜻 내주기 좀 더 어려운 거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비관세 분야인데요. 미국 내 정재계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쌀 수입 확대 등과 같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해서 구글 정밀지도 반출과 같은 디지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먹거리 주권과도 연결되는 것인 만큼 이재명 정부 집권 초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도 국내 군사안보 시설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이제 관세 받았어요. 그럼 사실상 우리도 이제 답을 해야 할 텐데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뭘 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우리가 잘하는 일,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나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과 중장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사안을 협상 카드로 써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해온 원스톱 쇼핑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 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데다가 미국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측이 원하는 사안들 중에는 국내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야말로 시험대가 될 것 같군요.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